네,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실 때 안내받는 분양 금액을 보면은 공급가와 부가세 그리고 총 분양 대금이 있습니다. 이 공급가 더하기 부가세, 이 금액이 분양 대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납부하는 분양 대금에는 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받으실 때 이 부가세 부분은 환급 받으시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수익률을 안내해 드릴 때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만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립니다. 어쨌든 부가세는 되돌려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률에서는 제외하고 공급가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부가세는 환급받는 금액이구나,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환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만약 상담사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전문적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회사 자체에서 연계된 세무사에서 일처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분양 상담사가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발급받는 것도 그렇고 부가세 환급 모두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부가세 환급을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습니다. 담당 영업사원한테 연락을 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다, 진행을 해주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 안 받는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견적서든 계약서든 이러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호실은 몇 호, 면적은 몇 평, 공급가는 얼마, 부가세는 얼마, 총 분양 대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 더하기 부가세가 총 분양 대금이 될 거고요, 이 부가세 부분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호실 같은 경우 분양 금액은 4억 2천입니다. 계약금 10% 4,200만 원을 납부하고 이제 계약서를 발행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 시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만약 내가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제출하게 되면 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개인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제출한 사업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부가세 환급은 모두 가능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홈택스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부가세 환급은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자체도 개인으로 그냥 분양받을 수는 없죠. 개인으로 계약해서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에게만 부가세 환급이 적용이 됩니다. 간이 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겠고요.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혹은 조기 환급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한을 놓쳤다 하면은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가세 관련 신고가 아니라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이라면 기한 후 신고하셔도 별도의 가산세 없이 환급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으로 먼저 계약을 했다, 개인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내 사업자로 이 주민번호 수치분을 전환시킨 다음에 여기서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이제 본인 명의가 나오고 회원정보, 사업장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선택을 눌러서 내가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될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을 하면서 내가 제출했던 그 사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변경하기. 그럼 내 로그인 정보가 내 개인이 아니라 내 사업자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으로 받은 게 있다면 주민번호 수치분을 사업자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조회 발급으로 갑니다. 조회 발급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왼쪽에 보시면 주민번호 수치분 전환 및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그러면 주민번호 수치분 전환 내역 조회가 있는데 전환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회를 해야 될 텐데요, 주민번호 수치분 전환란에서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그 달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간단하죠. 내가 계약서 쓴 달이 몇 월이냐를 보면 됩니다. 6월에 썼다 6월, 7월에 썼다 7월, 8월에 썼다 8월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8월에 분양 계약을 했다, 8월 조회하기. 만약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은 내역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올 거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만약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체크하신 다음에 전환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받았던 이게 내 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한 작업은 개인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로 전환한 거고요. 처음부터 사업자로 받으신 분들은 이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그인 한 다음에 사업장 선택해서 내 사업자를 선택하고 바로 부가세 신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 마우스를 올리고 세금 신고의 첫 번째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겠습니다. 정기신고는 1월과 7월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내가 계약을 한 달에 다음 달에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신고를 누르시고 조기 환급 신고를 눌렀을 때 화면이 넘어가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조기 환급 신고를 눌렀는데 뭐 안 된다. 지금은 정기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정기 신고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이미 사업자로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알아서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여기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와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그러면 귀하는 어쩌고저쩌고 닫기. 여기서 이제 신고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통과입니다. 두 번째 과세표준 명세 통과. 세 번째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작성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인데요.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뜨는 날은 매달 14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30일 날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7월 14일 이후에 홈택스에 들어와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7월 5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럼 8월 14일 이후에 홈택스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 내역 조회가 자동으로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매입 첫수가 몇 개인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세액이 얼마인지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따로 메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그럼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통해서 내 매입처가 몇 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죠. 그럼 여기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 매입처수 몇 개인지, 공급가액이 얼마였는지.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10%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입력 완료. 그럼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 내가 입력한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괄호 11번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부분 여기서 작성하기를 또 누릅니다. 그럼 여기는 감가상각자산 취득 내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건물 구축물 아까 매입 건수가 몇 건인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 똑같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동일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 확인. 다시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에 있던 금액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정자산 매입으로 내려왔고 밑을 보시면 여기서 쭉 아래로 보면은 납부세액, 환급세액이죠. 마이너스 얼마 뜰 겁니다. 여기 있는 금액이 내가 이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급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아래로 내려서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 계좌, 은행,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환급 계좌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확인. 그럼 내 사업자가 뜨고요.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입니다. 나타나죠? 신고서 제출하기. 확인. 자, 나오는 내용은 접수증 확인하기에 이동하고 작성한 신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버튼을 통해서 접수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확인. 상세 내용 확인하기. 신고사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그리고 신고 내역 한번 볼까요? 조회하기. 조회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됐죠. 이렇게 부가세 환급 신고를 완료하고 나면은 다음 달 10일 이전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이 될 겁니다. 그 금액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건 이제 1차적으로 계약금 납부한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중도금 회차별로 그리고 잔금 치른 이후에 잔금에 대한 부가세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별거 아니죠?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해보시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 작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가세 환급 안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